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지난주 백신 접종자 숫자 1,000만 명 넘어섰고요. 현행 거리두기 단계 3주 더 연장되긴 했지만 확진자 숫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고 방역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연결해서 코로나 관련 그리고 백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취임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바쁘셨겠습니다. 네네. 예. 네, 혹시 마라톤 뛰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마라톤을 잘 즐겨서 하는데요. 지난 6개월 마라톤을 뛰는 듯 하듯이 완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중대본 1차장 또 백신 도입 대부팀장 이렇게 코로나19 대응에 우리 직원과 함께 같이 엄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해왔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G7 정상회의 가셔서 백신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예.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장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셔서도 한미 백신 파트너샵을 하자고 하셨잖아요. 네. 파트너.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 G7에 가서도 이 백신인, 이번에 이제 보건 의제가 하나가 있었었는데요. 그 분야에서는 한국의 여러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능력을 기초한, 이 백신의 세계적인 공평한 배분을 위해서 한국을 많이 활용하자라고 그런 제안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의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독일에서도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하고도 같이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회장하고도 만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국내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숫자랄지 네. 치명률이랄지. 네, 지금 이제 계속 이게 4차 유행으로 가느냐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다행히 백신 접종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국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어서 4차 유행까지는 좀 가지 않고 5개월 이상 지금 3차 유행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작은 방심이 큰 확산으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의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도 우리처럼 한 1차 접종이 한 20% 좀 넘어갔는데 그런 단계에서 약간 좀 방심하다가 다시 확진자가 치솟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지금 소규모 집단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런 위험 요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자영업 하시는 생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 다중이용 시설에서 이런 집단 발생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업주나 또 국민들께서 또 지인을 통해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내에 유입되는 상황이. 네, 우리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런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의 입국자의 경우에 입국 전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 검사하고 또 격리 조치를 하고 또 격리 해제 전에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세 차례 검사를 하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를 이제 유전자 분석하는 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20%인데 우리나라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사회로 전이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금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같은 경우는 조금씩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스포츠 경기나 공연 관람 같은 경우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죠? 네네. 예. 이건 이제 저희가
6월 말까지 1,300명 이상 이제 접종이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를 위해서는 이제 안정적 유행 관리가 필요해서 한꺼번에 확 풀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7월에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하는데요. 예. 그를 위해서 위험도가 낮은 그런 분야부터 조금 더 단계적으로 좀 지금 확대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 실외 스포츠 경기장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는 입장 인원 제한은 현재 전체 그 수용 인원 10%인데 개편안은 50%까지입니다. 근데 중간 정도 한 30%까지 하도록 하고요. 대중음악 공연도 마찬가지로 100인 미만 행사 제한 대상이었는데요. 클래식이나 뮤지컬과 같이 이 공연장 수칙을 그런 공연장 같이 수칙을 적용을 해서 4,000명을 하되 대신 엄격하게 일테면 뭐 1m 이상 거리를 두기 한다든지 함성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등을 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조금 더 그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자영업 특히 뭐 카페랄지 실외 뭐 노래 연습장이랄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 시간도 조금 완화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지금은 저희들이 개편이 이제 7월 달부터 되면 예. 그때부터 이제 그 단계별로 지금은 일테면 몇 명을 기준을 세워졌는데 그 기준이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서 10만 명당 뭐 1명, 뭐 2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예. 되게 수도권에 뭐 한 300명 뭐 이런 수준으로 가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 저희들은 아직은 저기 하지 않고 서울에서 같은 경우에는 상생 그 협력 상생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협의를 한 게 이 다중 이용 시설 중에서 실내 체육 시설에 한해서 지금 뭐 기한을 좀 연장한다든지 했지 아직 카페나 음식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좀 완화가 되려면 백신 접종률이랄지 뭘 봐야 되나요? 확진자 숫자, 치명률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확진자 수, 그다음에 병상의 여력, 치명률, 예. 백신 접종률 뭐 예. 이걸 좀 종합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은 어느 정도나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영업도 할 수 있겠다. 그거는 어느 정도 시기가 돼야 될까요? 저희들이 일단 7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일테면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도 뭐 경남, 전남, 경북, 강원 이런 데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시범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는 이제 그만큼 그 접종률도 올라갔고 또 확진자 수, 또 치명률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수도권은 지금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조심을 해야 하는데 예. 아무튼 저희들이 3분기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게 1회 이상 접종을 하게 되면 그 뒤부터는 현재와 같은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 일테면 개인 수칙이라든지 뭐 이런 걸 유지를 하면 우리 질병청장도 말씀하셨지만 확진자 발생이 큰 폭으로 아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 지금 현재 그 접종도 그 고령층 중심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상당히 나타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3분기라고 하셨으니까 뭐 이제 10월, 11월, 네, 11월, 네, 이때 정도 되면 5인 이상 모임 금지랄지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예, 수도권 지금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범 사업 하고 있는 지역은 이미 그 8인까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수도권도 2단계에서 만약 1단계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런 제한 풀어줄 수 있죠. 그런데 다만 그걸 이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요즘 뭐 보복 소비란 말도 있듯이 만약에 이제 이런 게 한꺼번에 확 풀리면 그간 못 만났던 만남을 막 하게 되면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착륙을 하는 방안을 좀 고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뭐 7, 8월 여름에는 5일 이상 집합금지 이거는 안 풀리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수도권의 경우에 예. 그 확진자 수가 일테면 기준에 맞게 떨어져야 하는데 그게 예. 안 될 때는 쉽지 않죠. 근데 지역은 다른 지역들은 지금 그 풀리게 됩니다. 지역의 예.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도 시범 사업하고 있는 지역들은 8인 이상이랄지 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아마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특히 이제 물놀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감염의 위험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안 쓸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해변이나 뭐 풀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저희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데요. 작년에는 휴가를 좀 가능하면 가지 마시도록 자제를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는 소규모로 가족 단위로 몰리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곳으로 분산을 해서 좀 이렇게 가주십사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밀집도가 좀 떨어진 곳에서 가시면 야외이고 그래서 그 감염의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가족 단위로 또 분산해서 가시면서 내가 가려는 곳이 일단 관광공사 같은 곳에서 이제 이런 데 혼잡도라든지 한번 보시고 미리 가시면 그런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7월부터 야외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기준이 백신 한 번만 맞은 사람이면 다 안 써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백신 맞았다. 한 1,400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여줍니까? 지금 우리 지금 전자적으로 예방 접종 증명서가 있습니다. 종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 전자 접종 증명서로 이렇게 보여주시기 어려우니까 이런 배지를 지금 저희들이 보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배지를요? 예,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내가 1차 접종을 맞았다 하고 이렇게 그 소위 이제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무튼 가능하시면 그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꼭 마스크를 써주시고 특히 실내에서는 맞으신 분들이라도 혹시 감염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좀 꼭 지켜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분들 협조가 필요하네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으로 오는 뭐 특히 휴가철에 많이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주 도민들부터 먼저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백신의 수급 상황과 그리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시민은 어떠한 대상군을 먼저 접종을 해야 할지 그걸 먼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거쳐서 저희들이 그 제주도에 먼저 이렇게 할지 아니면 현재의 여러 우선순위가 있는 예를 들면 필수 노동자라든지 또 뭐 학생 혹은 유치원 이런 데 교사 뭐 어린이집의 교사 이런 데를 먼저 할지 이런 것들은 좀 검토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2차 접종까지 말씀하십시오. 네네,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서 여행 안전 권역해서 상호 간에 국가 간에 인증이 될 경우 단체 여행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2차례 다 맞춘 사람들 그리고 입국 전후에 PCR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만약에 하나 혹시 그럼에도 감염이 돼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감염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방역 전담 자를 지금 지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증상 여부가 있는지는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단계적으로 혹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협의가 된 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단체 여행만 말씀하셨던데 개별 여행은 그러면 안 됩니까? 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이제 개별적으로 가기 때문에요. 어떤 나라든지 그 지역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방역 조치에 따르고 그리고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격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집단 면역 아까 11월 정도에 전망하셨는데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도 뭐 한 70% 정도 뭐 되면 실내에서 마스크도 벗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11월 우리가 지금 좀 속도가 빨라서 좀 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집단 면역? 그렇죠.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볼 수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여전히 백신을 못 맞는 분들이 30%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30% 감염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실내에서 밀집된 그 공기가 일단 환기가 안 되고 그런 곳에서 장시간 있거나 그럴 때는
감염 우려가 있는 거죠. 실내에서는. 예. 네, 그래서 가능하면 실내에서는 이를테면 70%까지 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도 방역 지침을 질병당국과 같이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만들어야 할 텐데요. 예. 완전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70% 돼도. 이른다 하더라도 예. 접종률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